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한 구역도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조속한 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37만 3,014건이며 외진 매수 비율은 27.7%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의 외진 매수 비율이 18.4%로 조사됐고 기타 지방의 외진 매수 비율은 30.8%로 5대 광역시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한 재작년 초부터 2년 6개월간 조정이 개시된 254건 중 218건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수리비, 계약갱신, 권리금 순이었고 조정 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 임대인은 4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전국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 10채 중에 3채는요, 외지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인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발길을 돌린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사 관계자들은요, 하반기에도 주거 수요가 풍부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이 외지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송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궁금증들도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시죠? 유재석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특히 가격을 보기가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서울 부동산 내년이 더 두려운 이유라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 내년에 가격이 더 오르는 이유라는 주제거든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그 부동산 그 전문 연구기관도 그렇고 또 이제 경제 연구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제 올 초 시작할 때 이제 대부분이 어떤 전망들을 내놨었냐면 상고하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상당 부분 그렇죠.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서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고 자,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낮아질 거다. 이제 요런 어떤 전망들을 내놓은 게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고하저 쪽으로 어떤 그 계속 전망을 했던 기관들도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상고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오르고 하반기에도 오른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 오히려 오름폭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하반기의 상승세가 그러면 올해 안으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 부동산 특히나 이제 내년 그렇죠. 내년까지도 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이 두렵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그 3기 신도시 뭐 물론 딱 3기 신도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사전 청약 뭐 시작된 것도 그렇죠. 특히나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 공공 뭐 그 아파트 공공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경쟁률 84제곱미터 그렇죠. 240대 1이라고 하는 야, 정말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게 이제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한 게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런 240대 1이라고 하는 이제 또 어마어마한 경쟁률들이 또 계속 좀 불을 붙이고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좀 몇 가지들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을 좀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자, 정부는 그렇죠.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 이제 집 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그렇죠.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고 시장은 계속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서로 지금 반대 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 경고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계속 뭐 매수세가 그렇죠.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사실 매수세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쪽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죠. 뭐 그 매수를 좀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계속 수요 쪽에 집중되어 왔던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인데 결국은 수요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렇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세를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있지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수도권 쪽 그렇죠.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과 뭐 경기와 인천 이런 수도권 위주로 해서도 엄청나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가 무려 그렇죠. 111.6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속 뭐 매수세가 강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한 0.36%라고 하는 그렇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이라고 했는데 그 상승률을 지금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매수세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 계속 상승 기간 자체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뭐 내년까지도 상승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전세 쪽이 지금 더 불안해요. 지금 특히나 이제 8월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쪽에 이제 본격적인 또 가을 이사철이 올 텐데 이미 벌써 지금 이사철이 아닌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전세 지금 상승률이 0.2에서 지금 0.22%로 폭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커지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0.15%에서 0.16%까지 전국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 전부 다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게 더 좀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전세값이 올라가면 그렇죠. 자, 일단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요.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 시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높이를 약간 낮추더라도 매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어려운 거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매수 시장이 달궈질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갭 투자 환경이 더 양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한 60%일 때는 10억짜리 집 살 때 내 돈이 뭐 거의 한 4억 정도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전세가율이 70%, 80%까지 올라가면 뭐 내가 필요한 돈이 2억, 3억까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매수자들대로 뭐 전세에 있지 않고 매수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갭 투자 환경은 좋아지고 자, 이러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렇죠. 지금 가장 또 큰 문제가 시장에서 키 맞추기예요. 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경기나 인천 이런 쪽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들 쪽으로 엄청나게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6억 이하 쪽에 지금 남아있는 이런 쪽들을 찾아서 정말 계속 외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니까 뭐 지방까지도 들썩썩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키 맞추기 장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위쪽으로 지금 계속 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는 부동산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내년 뭐 거의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고 하저에서 이제 상고 하고로 가는데, 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8사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온 게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근데 8사 공급 대책에서 지금 서울 안에 약 한 5만 가구 정도에서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쪽에 얘기가 나온 거는 약 한 5만 가구 중에 1,580가구, 3%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공급 유인책, 뭐 공급을 통해서 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그 믿음, 실효성 이런 게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소득 수준 지금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수요자들, 매수자들은 눈높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 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자, 소득 수준 향상해서 주거 욕구 자체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정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임대 아파트 쪽, 그러니까 주거 욕구하고 공급이 조금 미스매치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당장 들어가 살 집은 없는데 분양 기회는 제한적이다. 자,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 되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4천 가구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데 4만 명이 왔어요. 평균 10대 1이고 지금 특공 같은 게 더 높습니다. 특별 공급은 지금 거의 15대 1까지 평균 경쟁률이고, 여기에다가 그렇죠. 인기가 있는 이런 인천 계양 같은 곳들은 거의 240대 1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양 뭐 하는 것 같은데 기회 자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라도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서울 부동산, 특히나 서울 쪽이 더 그렇죠. 자, 지금 정부가 지금 뭐 그 규제를 완화해도 지금 매물이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보유 특별공제까지 더 묶어버리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지금 매물이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 뭐 내년 뭐 말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결국은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버티거나 지금 증여, 특히나 지금 송파 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증여로 가고 있잖아요. 자, 결국 또 몇 개 안 되는 거 또 나와봐야 또 바로바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잠실 같은 경우가 저기 지금 엘스 얘기입니다. 잠실에서 또 대표적인 아파트죠. 약 한 5,678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6월에 거래된 게 지금 7월 말까지 보통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봤더니 결국은 매매 거래량이, 그것도 대형 면적 딱 한 건 거래가 됐더라. 그만큼 지금 그렇죠. 매물 자체도 없고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규 청약시장은 청약시장대로 엄청나게 몰리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고, 뭐 내가 또 기존 아파트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는 데다가 호가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높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거래 자체는 좀 절벽 상황인 거죠. 서울 상반기 거래량이 7만 건이에요. 겨우 전체 다 해서. 자, 그럼 이게 전년보다도 약 한 18% 정도가 지금 감소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어떤 뚜렷한 뭔가 눈에 보이는 해결책, 눈에 보이는 뭔가 이 정도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는 뚜렷한 무엇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계속 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조차도 계속 두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2021년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좀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내놔주셨고요. 지금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증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도움 받아보셔서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입니다. 1시에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대표님께서 보시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자 사례는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신축 빌라라고 하고요. 자,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시죠. 위치 보시면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3호선과 7호선, 9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투자 금액 보시면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예상되고 있네요. 네, 첫 번째로 반포동 쪽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서울도 아니고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인데 6천만 원대 투자 사례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가능한 건지 투자 사례 만나보면서 입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진짜 지금 반포 쪽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30평대 아파트가 그렇죠. 거의 40억, 39억 8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입지고 20평대 자체도 그렇죠. 정말 넘사벽 20억이 넘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자, 결국 그렇다고 반포의 쪽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강남권 서초 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20억, 30억, 40억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포 쪽에서 또 투자를 할 때 이런 정말 계속 고점을 달리는 아파트 쪽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그 상황에서 가장 접점에 와 있는 분들이 바로 1, 2인 가구들이에요. 지금 2020년 그렇죠. 작년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그거를 보더라도 지금 1인 가구가 31.7%예요. 거의 32%죠. 자, 2인 가구가 28%예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간단하게 해보더라도 그렇죠. 1, 2인 가구가 60%예요.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6가구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내가 반포에 직장을 갖고 있다라든지 반포 쪽에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20억,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낮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1, 2인 가구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렇죠. 대체주택이다. 특히나 이런 1, 2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없는 그렇죠. 그런 강남권 쪽에서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대체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주택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렇죠.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모은다라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될 텐데 자, 바로 입지를 보면은요. 자, 일단 고속터미널역 너무나 잘 아시는 반포의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렇죠. 33평이 39억 7천, 8천, 40억이 많은 바로 그 동네고 지금 그렇죠. 지금 반포 지금 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2주 시작하고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쪽에 자이라든지 반포 레미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이 고속터미널역 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속터미널역 당연히 그렇죠. 지금 3호선 따라서 압구정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또 7호선 따라서 청담역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9호선 따라서 봉은사역. 특히나 이제 봉은사역하고 삼성역 사이는 아시겠지만 국제기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든지 잠실 마이산업, 그다음에 GTX A 노선하고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전체 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기류 복합지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바로 379 강남의 핵심 노선이 그대로 그렇죠. 이어지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포 쪽에서 가장 이런 우리가 1, 2인 가구를 위한 이런 빌라 쪽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고속터미널 가장 가까운 그렇죠. 다 앞쪽은 아파트잖아요.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설해마을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어떤 평판이 높은 그런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설해마을 것도 첫 입구 고속터미널에서 도보로 한 5, 6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바로 그 첫 입구에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의 핵심 노선들 지나죠. 홀수 노선들이네요. 3호선, 7호선, 9호선 한꺼번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역세권에서 저희 신축 빌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면서 어떻게 6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건지 가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트리플 역세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고 공세권, 공원 주변에 한강 많잖아요. 자, 몰세권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학군 짱짱합니다. 여기에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투룸이면서 정말
강남의 그런 고급 빌라, 그렇죠. 프리미엄 빌트인이라는 거. 그러면서도요, 여기가 3종 일반 주거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땅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대지 지분이 무려 22.89, 7평, 땅이 7평. 그러니까 땅을 7평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사면. 자, 그래서 금액이 7억 2,800 정도 되는데 전세가 6억 6,800까지 지금 뭐 준공이 돼 있으니까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천만 원으로 서초구 반포동의 신축 빌라에 투자할 수 있는 사례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갈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인데요. 자, 강남대로 꼬마 상가입니다. 3억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시죠. 자,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꼬마 상가라고 하고요. 금액 보시겠습니다. 월세 실투자 금액은 약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강남의 한 복판, 강남대로에 위치한 상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3억 원대 투자 사례라고 하셔서 사례 한번 만나보고 상가의 좀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입지도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것만 해도 그렇고 강남 대로변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3억 원의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거 투자하고 싶지만 그렇죠. 지금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어렵잖아요. 자, 그렇다면 상가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빌라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로 모으는 거 이건 뭐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상가 중에서도 좀 대표성과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뭐 정말 꽉 먹고 알 먹고가 되겠죠. 자, 입지를 좀 보면은요. 자, 지금 신사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압구정 쪽까지 그렇죠. 이어지죠. 반포까지 같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강남역까지 바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신분당선인데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례 신사선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면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입지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뛰어나다. 그러면서도 압구정 쪽의 로데오 상권, 신사 쪽에 그리고 가로수 상권이라든지 강남역 쪽 상권, 반포 상권까지 한쪽으로 모으는 아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입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다들 아시는 강남권에서 저희 신사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형이 상가인 만큼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자,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역세권이 중요한데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 신사역에서 도보로 딱 1분 거리 나오자마자 있다는 거고요. 자,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결국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이런 복합 상권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평 대지, 그러니까 강남대로변에서 800평짜리 땅이면 10년 만에 이게 처음 또 공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는 또 대형 그런 스퀘어를 갖고 있는 그렇죠.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이기 때문에 대표성뿐만 아니라 희소성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여기는 1층하고 2층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변 쪽에요. 자, 11억 7천 정도 기준했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임대 금액 그렇죠. 보증금 한 1억 정도 생각하시고 자, 대출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60%까지 봤을 때 약 한 7억 정도. 자, 그렇다면 실제로 3억이라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1층과 2층이라는 이런 입지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딱 1층 쪽에 좀 좋은 입지를 갖고 싶다. 딱 그렇다면 19억 5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증금 약 한 10%에서 2억 정도 생각한다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60%, 11억 정도 대출 받고 그렇다면 실제 6억 정도를 가지고 1층이 아주 좋은 입지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억 원부터 여러분들 신사역 바로 앞에 있는 꼬마 상가, 강남대로의 상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유재석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연일 부동산 뉴스 기사 쏟아지는 걸 보고 계실 텐데, 자, 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까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지역을 찾아보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여름이 지금 이제 한참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겠죠.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이제 전세 대란이 상당히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올해 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많은 전세 대란을 겪고 있었고 올 가을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이사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왜 이사하는 시즌이라 하면은 뭐 계약 조건들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가을 시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계약이 종료가 되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임대인과의 이런 6개월 전이나 2개월 전부터 협의를 상당히 마무리를 해 두시는 것이 올해 이제 가을 시즌 자체를 또 상당히 전세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올해 시장 상황 자체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공급이 이제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급이 적은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세가 자체도 상당히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을 또 이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또 팔고서 이사를 하기에도 너무나 또 주변의 집값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한계를 상당히 느끼게 되는 또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이제 내년쯤에 이제 또 새로운 교통망이 이제 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 저 GTX C 노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에서도 봤듯이 이제 C 노선의 착공 소식 이제 펜스를 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GTX C 노선의 역사들이 지나가는 역들 지역들 자체가 너무나 이제 집가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GTX C 노선의 그 거점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두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강남권부터 가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양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오늘 GTX 노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호재를 보지 않더라도 위치에서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 양재동이고 저희 양재천이 흐르는 곳 같거든요. 입지를 포함해서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그리고 양재동이라는 것이 또 서초구에 또 위치해 있죠. 서초구가 상당히 많은 이런 녹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명소를 좀 많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서초구 자체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끼고서 강남구와 서초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메인 그런 상권들 중심, 메인 도로 중심으로서의 주변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양재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재역은 역세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3호선과 현재 또 이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이 광역철도망인 신분당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GTX C 노선이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3호선과 신분당선 GTX C 노선을 갖는 양재역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에 우리 산과 뭐 공원, 천변, 또 숲이랄지 또 반대편에 이제 구룡산이랄지 너무나 이런 녹지 공간들도 상당히 잘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면 일자리, 뭐 학군이면 학군, 주변에 뭐 재건축의 이슈들 반대편에 개포동에도 이제 재건축의 이슈랄지 이 지역 입지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슈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을 상당히 받아볼 수밖에 없는 또 양재동의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재동은 일단 양재천을 끼고 있어요. 천변 자체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또 자랑해주고 있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고 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러한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자체가 또 지가가 상당히 그 지역 안에서도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뭐 청계천이랄지 아래쪽에 뭐 안양천, 뭐 불광천 이런 천변들 지역 자체가 이러한 양재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러한 높은 지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지들 자체가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위쪽에는 이제 토지고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치동까지 주변에 많은 토지고래 허가가 묶였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까지도 상당히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 또 왼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양재동의 입지 자체가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큰 교통의 호재랄지 또 입지적인 조건 자체도 이런 땅의 용도 자체도 삼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땅의 용도 자체도 상당히 높은 용도 지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양재동의 위치에서 이제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바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강남역 주변에, 강남역 일대의 메인 지변에, 이런 구역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강남대로랄지, 뭐 도곡로랄지, 남부순환로랄지, 또 테헤란로, 또 봉온사로 이러한 다양한 산업 벨트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쪽으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또 상당히 많은 업무지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위치해져 있는 또 이러한 주거지 형태를 상당히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 좌측에 뭐 정보사 부지 타운이랄지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랄지 뭐 R&D 단지랄지 너무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또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죠. 현대차 GBC랄지 코엑스랄지 또 잠실 마이스납단지 너무나 큰 규모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과 또 이런 삼성역 자체가 GTX로도 이제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로도 한 정거장, 또 GTX역으로도 한 정거장, 그 한 정거장 안에 무수한 이런 직장군들의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겠죠. 자, 현재 이제 양재역 근처에 이런 기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죠. 강남 3구 자체가 이제는 뭐 교통이랄지, 뭐 교육이랄지, 뭐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현재 정리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잘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삼성역과 또 양재역 그리고 또 수서역에 GTX가 들어오게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측에 뭐 위례 신사선이랄지 또 원래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요. 그만큼 이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 강남 3구의 교통 굉장히 호재 소식도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현재 양재동 위치에 이제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양재 R&CD 특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특구 자체가 이제는 뭐 일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대기업이랄지 뭐 카이스트랄지 대기업의 본사나 또 이러한 연구단지들 자체가 이 지역에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너무나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분이겠죠. 번역별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또 여기 이 지역이 양재 R&CD 특구가 주변 지역에 많은 그러한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죠. 양재역에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강남역 이제 왼쪽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충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서초대로 주변 부지의 많은 개발들 앞으로 이 고층화된 전략으로 인해서 높은 빌딩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상업적인 업무 시설들, 쇼핑 시설들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일대 주변에 테헤란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그런 개발들 또 이러한 토지의 개발 자체가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의 진행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GTX 신호선이죠. GTX 신호선 자체가 이제 양재역과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또 양재역에 그만큼 GTX 신호선이 추가가 된다는 점 앞서 보여드린 많은 일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성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GTX 신호선이 또 내년에 착공 소식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그만큼 이러한 노선들 자체가 GTX 노선들 A, B, C노선, 뭐 이제는 D노선까지
강남권을 향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이 중요한 업무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래쪽 이제 신분 당선이 양지역이 가지고 있죠. 신분 당선의 연장 사업도 1단계를 거쳐서 최종 2단계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래쪽 이제 수원이랄지 수원에서 시작을 해서 판교의 이런 실리콘밸리랄지 또 강남권의 대형 업무 단지들을 뚫고 지나가고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대규모 업무 단지들을 뚫고 가는 신분 당선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 이제 동탄 쪽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뚝딱뚝딱 상당히 공사를 하면서 지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한남 IC에서 이제 양재 IC 부근에 이러한 지역을 고속도로를 지하로 넣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하를 넣으면서 위쪽에 상부 부지가 새롭게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 새로 생겨나는 이런 부지 자체를 또 이러한 공원이랄지 또 업무시설이랄지 고층 빌딩이랄지 새롭게 이런 업무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또 새로운 이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양재동의 위치 자체가 이제 서초 IC로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입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개발 소식에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채 5억이 안 된다는 게 보여지십니까? 5억이 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봐야 됩니다. 주변을 아무리 봐도 5억 원대 이하의 이러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가격 자체가 4억 7,500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가 만만치 않죠. 정말 높은 이런 전세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미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 지역에 이러한 소액적인 부분들 대략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런 금액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투자를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선도에 월세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GTX-C 노선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매가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확인했고요. 다음 GTX 호재에 있는 강북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네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강남에 이어서 이번엔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GTX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지역은 창동입니다. 창동역 부근에 정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어떤 매력이 있을지 만나볼까요? 이번엔 GTX-C 노선의 강북 지역들, 서울의 위쪽에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그런 입지를 한번 살펴드리고 싶은데 창동역 주변 자체가 현재 많은 이런 입지 자체가 주거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주택으로서의 많은 기능을 위해서 주거 지역만 상당히 많이 지어졌다 보니까 이러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죠. 그만큼 많은 이런 서울의 2030 플랜으로 인해서 부족했었던 일자리랄지 또 업무 시설이랄지 또 주변에 많은 이런 문화 공간이랄지 그런 것들이 대규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정이 아니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 시기가 눈앞에 보일 만큼 23년도, 24년도까지 꾸준한 이런 완공을 통해서 이 지역이 확실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이런 개발 소식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노동항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개발들과 또 앞으로 완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입주적인 부분이랄지 투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요가 상당히 몰리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러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동역이죠. 창동역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창동역이 현재 또 더블 역세권으로 위치해져 있는데 창동역이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호선 자체는 좌측에 이제 종로랄지 뭐 대학로랄지 도심권으로서의 이동성을 상당히 원활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측에는 또 한 정거장만 움직이면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노원역도 이제 7호선과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7호선을 통해서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상당히 원활하게 상당히 만들어주고 있고요. 주변 지역이 상당히 뭐 학군이면 학군, 또 입지면 입지, 또 인프라 시설이면 인프라 시설. 이 지역의 주거적인 특징 부분 자체가 뭐 원룸이나 투룸이 아니고 이러한 3룸 이상급 중대형급의 평수들이 상당히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넓은 평수의 그러한 주택으로서의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이런 3개 주공단지들의 앞으로 이런 재건축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상당히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둘씩 통과가 되면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이런 빗금친 부분에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빗금치 부분 안에는요, 이제 서울 2030 이런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는 이러한 많은 문화산업단지랄지 또 아레나 센터랄지 공연장과 뭐 과학관들, 미술관, 또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랄지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3년도부터 하나 둘씩 완성이 하나씩 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아레나 센터 같은 것 자체가 굉장히 미관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데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우리나라의 K-팝이랄지 외국인들의 이런 내한 공연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2만여 석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연간적인 부분으로 90회 이상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가게 된다면은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들이랄지 많은 이런 관광적인 명소로서도 상당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문화산업단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이러한 49층 규모의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그곳에는 역시나 일자리 위주 문화 기업들이 상당히 입주하기 때문에 일자리 위주로서의 개발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이 역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23년도 완성을 목표로 진행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많은 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앞서 보신 이런 왼쪽 부지에 이런 개발들을 보셨고 이제는 중랑천을 끼고서 우측에 창동 차량기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 지역을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계속적으로 또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은 부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일자리나 문화산업이랄지 그러한 대형 쇼핑몰이랄지 어떤 것이 상당히 들어오게 되는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은 부지 자체도 앞으로 개발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GTX 신호선, 오늘은 GTX 신호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GTX 신호선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신호선 자체가 이제 동부권에는 이제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동역 자체가 이제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많은 편의시설이랄지 교통시설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창동 역사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고 창동 자체가 이제는 GTX C 노선은 물론이고 이제 KTX의 연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창동은 앞으로 KTX와 또 GTX 신호선까지 총 4개의 역사가 들어오는 대형 역사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의 개발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한 소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 이제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역 역시도 또 수변공원을 끼고 있고, 또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 자체도 많은 교통에 많은 현재 엄청 많은 막히는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래쪽에 이런 잠실이랄지 삼성의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일어나고 있는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일부 구간은 완성이 되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 주거 지역과 업무 지역 간의 이동성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환경적인 부분도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변공원의 확장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너무나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 또 공원이랄지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많은 개발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창동역 주변에 이런 입지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동역 자체 가격 자체를 봐야겠죠. 현재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 상당히 평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파트 평수인 24평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룸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룸이랄지 투룸보다도 아이들을 상당히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룸 이상의 4룸이나 3룸 이상의 중대형급이 상당히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금액 자체도 3억 원대 중반,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에 현재 상당히 흡수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 자체가 4,500만 원에서 한 5,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임대금액 자체가 이 지역 역시도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에 월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안고 있는 장점들, 또 이 지역 이런 입지 자체에 많은 이런 단지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총 이런 4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단지형 구조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 창동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방이 좀 3개로 여유로운 크기로 가져주셨다고 했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 2030 플랜, 앞으로는 이제는 2040 플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즉 개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현재 개발에 이런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인프라 자체, 교통과 학군 이 지역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왜 거주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공서랄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문화적인 도시로서의 앞으로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교통이면 교통,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위주의 많은 개발들이 이제 완공을 얼마 안 남겨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 기대가 된다는 지역적인 특징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GTX-C 노선의 호재가 기대되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더블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바로 납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